내레이터 MC의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금으로 이루어진 성과, 수많은 돈과 명예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심과 인내의 힘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 그 안에 담긴 고통과 희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강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강선혜, 그녀는 이제 단순한 수프 가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고요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세상의 중요한 가치를 전한 진정한 성공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파트 1. 강선혜의 삶의 속에 새벽의 첫 빛이 조용한 전통시장의 거리를 겨우 비추고 있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시장 골목을 스며들며 햇살은 천천히 수평선을 넘으며 떠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선혜의 작은 국밥 가게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가로등 아래 따뜻한 황금빛 불빛이 시장을 비추며 그녀의 끓고 있는 국에서 나오는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선혜의 가게는 소박했지만 이 아침에 장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시장은 화려하지 않았다. 거칠고 혼잡하며 시끄러웠다. 그러나 그 속에서 느껴지는 매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상인들의 떠드는 소리,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 신선한 채소와 기름에 튀긴 길거리 음식의 냄새. 선혜의 가게는 한적한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국밥 냄새는 시장 전체로 퍼지며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가게로 향했다. 장면. 얇고 주름진 손이 그리움과 애정을 담아 순대국을 준비하는 동작을 빠르게 이어갔다. 손목은 여유롭고 조심스럽게 재료를 다듬고 국물에 마지막 손길을 더했다. 오랜 세월 동안 일해온 흔적이 남은 손이었다. 낡은 앞치마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선혜의 얼굴은 회색이 섞인 머리카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눈 아래 깊은 주름은 기쁨과 고난, 그리고 강인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국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묻어나는 눈빛이었다. 몇몇 단골 손님이 찾아왔다. 그들은 단순히 국밥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녀와 친숙한 관계를 맺은 듯 보였다. 그녀는 이 시장에서 중요한 존재였다. 내레이터 MC의 목소리.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 사람들은 나를 순수한 마음의 할머니라고 불러요. 그 이름은 간단한 삶과 끊임없는 노동을 의미해요. 매일 나는 진심을 담아 국을 한 그릇 담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가 굽고 손끝은 거칠어졌죠. 세상 밖에서는 나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국밥을 파는 평범한 할머니에 불과하지만 이 단순한 삶 속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행동과 대사. 선혜는 국밥을 듬뿍 담아 신선한 대파와 고소한 참깨를 뿌린 후 그릇을 손님 앞에 조심스레 놓았다. 단골 손님, 미소를 지으며 아이고, 오늘도 맛있네요. 선혜 씨. 매일 이렇게 맛있으니 도저히 질리지 않아요. 선혜,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해주시니 기쁘네요. 이 국은 제 마음을 담은 맛이에요. 카메라는 선혜의 얼굴에 잠시 멈췄다. 그곳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소박하지만 이 작은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전부였다. 그녀의 삶은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의 모음이었다. 세상 밖에서는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며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날도 강선혜는 또 한 번 같은 일상을 반복할 것이다. 그녀의 삶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단순한 시장가게 주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 파트 2.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강선혜의 비밀. 그날 저녁, 강선혜는 조용히 시장에서 하루를 마쳤다. 퇴근길, 그녀는 다른 상인들처럼 바쁘게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고요한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길게 늘어진 그림자 속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지나친 고급스러운 빌딩들이 아마도 자신이 건설한 것일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반짝였고 그중 몇 개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이었다. 그러나 그 빌딩들은 한때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던 그녀에게는 그리운, 그러나 더 이상 관심 없는 것들이었다. 강선혜는 고향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짧고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리며 묵묵히 집으로 향했다. 회상 장면. 젊은 시절, 선혜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난 소녀였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다. 언제나 두 팔이 부딪힐 정도로 무거운 쌀 자루를 들고 시장에 나갔다. 그 시절 선혜의 어머니는 매일매일 힘든 일을 하며 딸에게 자신을 믿어라, 선혜야 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은 당시 어린 선혜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선혜의 학교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었던 이명희는 항상 선혜를 괴롭히고 그녀의 옷이나 말투를 비웃으며 괴롭혔다. 선혜는 그런 시절을 겪으며 점차 자신에게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성장했다. 현재 장면. 선혜가 집으로 돌아오며 갑자기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들 진우의 이름이 떠 있었다. 선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진우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들려왔다. 진우. 상냥하게.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호텔에서 엄마와 함께 저녁 먹으러 가자. 그리고 엄마, 이걸 봐봐요. 이거 새로운 앞치마야. 엄마 그 낡은 거 쓰지 말고 이걸로 바꾸세요.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선혜. 미소 지으며 담담하게. 진우야, 그 앞치마는 내게 소중해. 그 앞치마는 나와 함께한 시간이 길었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 고마워. 선혜는 전화를 끊고 잠시 앞치마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이 낡은 앞치마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이다. 그 속에는 내 모든 삶이 담겨 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우가 선물한 고급스러운 새 앞치마가 마음 한 구석에 계속 맴돌았다. 그날 밤 선혜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은 여전히 소박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녀가 쌓아온 경험과 가슴속에 담긴 많은 이야기가 존재했다. 그녀는 화려한 고급 빌딩과 사업 엠피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내레이터 MC의 목소리. 따뜻하고 고요한 목소리로.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내가 이 작은 국밥 가게를 운영하며 보낸 세월 속에서 얻게 된 비밀들. 그리고 성공의 열쇠들. 세상은 때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지만 이 작은 가게 뒤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비밀들. 파트 3. 재회와 과거의 상처. 그날 오후 강선혜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손에 쥔 초대장을 바라보았다. 초대장에는 50주년 동창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 글씨를 본 순간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 초대장은 오래된 과거,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듯했다. 초대장의 겉면은 고급스러운 크림색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 적힌 이름,
이명희는 선혜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그림자였다. 50년 만에 만나게 될 그 사람, 이명희. 선혜는 그 이름을 읽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가 마주할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있던 상처의 복수일 수도 있었다. 내레이터 MC의 목소리.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로. 시간은 지난다지만 상처는 언제나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마주하는 일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를 직면하는 것. 회상 장면. 어린 선혜는 학교에서 매일같이 이명희와 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늘 그들의 놀림과 비웃음을 참아야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명희가 선혜의 옷을 비웃으며 그녀를 땅바닥에 밀친 날이었다. 선혜는 떨어지며 찢어진 옷을 고치려 애썼고 그때 주변의 학생들은 모두 웃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이후 선혜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일어섰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지 않겠다. 그날 이후로 선혜는 누구에게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장했다. 현재 장면. 선혜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다. 진우야, 이번 동창회에 갈 거야. 나도 이제 과거를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아. 진우는 잠시 침묵을 했다. 엄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면 그들은 아마도 후회할 거예요. 선혜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섰다. 이명희와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만남을 피하는 것보다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 내레이터 MC의 목소리.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과거를 마주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선혜는 옷장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입어본 후 조용히 고른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 옷은 그녀가 예전에는 감히 입을 수 없었던, 그러나 이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옷이었다. 파트 4. 과거의 그림자와 대면 선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의 중요한 순간을 준비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오랜만에 입은 정갈한 옷과 적당히 다듬어진 머리는 마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의 선혜는 가난하고 여린 소녀였지만 지금의 선혜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강한 여성이었다. 내레이터 MC의 목소리. 조용하고 깊은 목소리로.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강선혜는 그 본질을 잃지 않으려 했다. 어린 시절에 그녀는 억눌렸고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강인한 여성이 되었다. 선혜는 동창회를 향해 떠나는 길,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되풀이했다. 이명희와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녀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동창회 장면. 우아한 홀에 사람들이 모였다. 연회장은 고급스러운 조명과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서 선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게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동창들 중 많은 이들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오래된 기억 속 인물로만 남겨두었지만 선혜는 그들에게 단지 조용히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 이명희였다. 여전히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이명희는 선혜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지만 이내 겉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선혜, 오랜만이네. 아직도 이렇게 조용히 사는구나. 이명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극적이었다. 선혜는 깊은 숨을 쉬고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명희는 선혜의 말에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그때 선혜의 아들 진우가 다가왔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세련되고 자신감 넘쳤다. 진우는 이명희와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입니다. 선혜 씨의 아들입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명희는 놀라움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진우는 바로 이명희의 딸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CEO였다. 내레이터 MC의 목소리, 속도감을 높이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강선혜의 승리였다. 과거의 고통을 딛고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을 이뤄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승리는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에서의 진정한 승리였다. 이명희는 서서히 그녀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제야 선혜가 그토록 묵묵히 살아온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명희의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이 비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말을 꺼냈다.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그리고 너무 교만했어. 나도 이제 너의 성공을 인정할게. 선혜는 잠시 침묵한 후 그녀의 눈을 맞추며 조용히 말했다.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잃지 않는 거예요. 당신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파트 5. 동창회와 대면 동창회는 고요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옛 친구들을 만나며 웃고 떠들었고 유쾌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그러나 강선혜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 속에서 겉돌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선혜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지닌 채 이명희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에 대해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음료를 마시며 과거의 상처와 대면할 준비를 했다. 그것이 동창회를 오는 이유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평온했고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공이 과거의 아픔을 덮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들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이명희가 강선혜에게 다가왔다. 강선혜, 오랜만이네. 어쩐 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야? 이명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류층의 거만함이 묻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냉담했다. 이명희는 선혜에게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선혜는 그에 맞서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냥 옛 친구들이 그리워서 왔어요. 오랜만에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선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이명희는 눈길을 피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렇구나.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선택 같아. 그런데 여전히 쓸쓸하게 혼자 있을 줄 알았네. 그 말이 끝나자 선혜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군가가 쓸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나만의 방법으로요. 선혜는 그 말을 끝내고는 여전히 미소를 띠며 이명희에게 시선을 두었다. 이명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표정은 선혜의 변화에 대해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희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과거의 선혜를 내버려 두지 않으려 했다.
내레이터 MC의 목소리. 이제 그들이 만난 것이다. 강선혜는 이미 변화한 사람,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었다. 이명희는 그때의 강선혜를 기억했다. 그러나 강선혜는 더 이상 그 시절의 여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만난 것이다.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변했다. 그때 진우가 나타났다. 진우는 고급스러운 슈트를 입고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진우는 이명희와 마주하자 차분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입니다. 선혜 씨의 아들입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그의 모습은 바로 이명희가 예전에 알던 그 강선혜의 아들이 아닌 이제는 고급스러운 기업의 대표였다. 이명희는 그 말을 듣고서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즉시 손을 내밀며 진우에게 손을 흔들었다. 오, 그럼 선혜의 아들이군. 정말 잘 됐네. 대단하군.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은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며 선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선혜는 그들 사이에서 흐르는 무언가 변화를 느꼈다. 과거의 상처와 상관없이 지금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은 길이었다. 내레이터 MC의 목소리. 우리는 누구나 과거를 떠나 나아갈 수 있다. 강선혜처럼 힘들었던 시절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싸워나갈 수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우리가 가진 과거의 상처가 미래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희는 진우와 선혜를 마주하며 그동안 자신이 놓쳤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선혜는 다시 한번 말없이 그녀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성취가 아니라 그가 보여준 겸손함과 믿음이 선혜의 눈에 띄었다. 파 6. 진실의 폭로와 교훈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조명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고급스러운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은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강선혜는 차분히 음식을 맛보며 이제껏 그녀가 걸어온 길에 대해 생각했다. 그동안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지금 그녀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점이 되었다. 이명희는 여전히 선혜 옆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선혜는 여유롭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이명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럼 당신은 이제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야? 이 모든 사업과 명성은 단지 운이 좋았던 거겠지. 강선혜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운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노력과 결단력 덕분이에요. 내가 겪었던 상처들, 그것들을 이겨내며 더 강해졌고 그 과정에서 나는 진정한 성공을 알게 되었어요. 이명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여전히 선혜의 말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선혜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어요. 사람은 자신의 진심을 다해 살아야 한다. 돈과 명예는 결국 쌓아놓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결정되죠. 이명희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선혜의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선혜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겪었던 시련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시련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죠. 이명희는 그 말을 듣고서 숨을 깊게 쉬며 고백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왔어. 특히 너를 너무 경시했지. 그때 널 무시했던 게 후회가 돼. 강선혜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는 내가 해온 일들이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겠지. 이명희는 고개를 숙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너를 잘못 봤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레이터 MC의 목소리. 우리는 모두 언젠가 자신이 놓쳤던 것을 깨닫게 된다. 강선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고 이명희는 그때의 교훈을 이제서야 배우게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과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때 이명희는 선혜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자만했었어. 나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돈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 강선혜는 침착하게 그녀의 말을 듣고 한마디 덧붙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이명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비로소 과거를 떠나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8.7. 화해와 진정한 성공의 의미. 강선혜의 작은 수프 가게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사람들로 붐볐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가게를 넘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수프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따뜻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이명희의 딸 혜림은 강선혜의 가게를 방문했다. 어색한 표정으로 서서 무엇을 말할지 몰라 망설이는 그녀의 모습에 선혜는 고요히 웃으며 물었다. 혜림아, 무슨 일이니?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니? 혜림은 눈을 떼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해요. 선혜는 혜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쥐었다. 네가 원하는 걸 위해선 단순히 돈이나 기술만 있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혜림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나는 언제나 부모님이 해주신 길을 따라왔는데 이제 나만의 길을 가고 싶어요. 선혜는 고요히 그러나 강하게 말했다.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해.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버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야. 혜림은 그날 이후로 선혜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선혜가 걸어온 길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세상은 쉽게 주지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깨닫게 된 것이다. 내레이터 MC의 목소리. 진정한 성공이란 단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강선혜는 늘 겸손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진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면의 성장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이제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 선혜가 없었다면 이명희와 혜림은
여전히 과거의 자만과 편견 속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변화는 선혜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면서 시작되었다. 파트 8. 다큐멘터리와 마지막 교훈. 선혜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제는 단순한 작은 수프 가게의 주인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움을 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영화 제작팀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의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담은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자는 제안에 선혜는 한참을 생각한 후 수락했다. 그날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선혜는 자신의 과거를 되새기며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떠올랐다. 내레이터 MC의 목소리.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작은 수프 가게의 주인이 아니다. 강선혜는 자신이 겪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그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고, 선혜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겸손한 수프 가게 주인이라는 이미지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넓은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성공은 결코 부와 명예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일을 사랑했고 내 삶을 진심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수프 한 그릇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계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강선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내레이터 MC의 목소리. 강선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발자취는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교훈은 바로 진정한 성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